중국이 이렇게 계속 갈라치기 전략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얻어가는 이익이 뭐예요? 예, 아유,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 그 삼각형을 보면 중국도 미국하고 유럽이 강건한 동맹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도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최소한 유럽을 중국의 적대적으로 만들면 안 되죠. 우군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적대적으로 만들지 말자. 그게 이제 중국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삼각구도 이게 조금씩 변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전망을 하는데요. 좀 변했죠? 네네네. 굵기가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오. 자, 미국하고 중국은 선이 얇아졌습니다. 네. 중국이 유럽 각국 정상들 불러들여 환대하고 유럽 시장을 열어주고 있죠. 네. 반대로 미국에는 더 날을 세우고 그런 상황이어서 가장 최근에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중국에서 판매 금지하려고 하자 이런 게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오. 그래서 두 나라 간에 이제 맞대응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 EU인데요. 동맹이 굳건합니다. 안보도 있고 가치 동맹이고 특히 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동 전선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나토에서 미국의 예산이나 그 첨단 무기 얘기했듯이 네. 유럽 국가들은 아직도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아하. 이런 동맹 관계는 선이 굵지 않습니다. 네. 굳건하죠. 아. 그런데 오늘 핵심이 중국하고 유럽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상당수 유럽 국가들이 최소한 말로는 이렇게 따라주는 모양새지만 네. 경제적 실익은 유럽이 확실히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마크롱 대통령의 그 수주액에서 보듯이 네. 중국하고 유럽이 앞으로도 경제적 협력은 계속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서로 주고받는 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뭐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네요. 선생님, 저 유럽 국기에다가 네. 우리나라 태극기를 넣으면 딱 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슷하죠. 우리도 동맹은 유지되고 이 경제적으로는 부분적 협력을 하고 싶은데 오. 자꾸 미국이 뭐 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나라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럽은 그걸 한다면 최소한 미국이 저 유럽을 좀 뭐 봐주던지 예.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좀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미국하고 유럽이 그 문제 가지고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유럽의 그런 긴밀한 경제 교류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자체도 교역이 중국하고 늘기 때문에 미국의 설득력이 좀 떨어지죠. 네. 떨어지는데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유럽 정상이 중국을 방문한다. 그러면 돌아와서 항상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유럽이 동맹, 가치 동맹은 굳건하고 미국과 유럽 간의 뭐 학자 교류나 민간인 교류나 상당히 돈독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계속 유지하지만 유럽은 경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다 뭉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익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약간 뒤에서 단톡방 있는 것처럼 알고 봤더니 앞에서 저랬는데 뒤에서는 예 형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도 잘 팔고 왔니? 그러면 예 그거 팔 거 받고 사고 했어. 그러면 그래 형님도 그 요번에 뭐 그 농사하면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뒤로는 그렇게 하자. 예 수고하세요. 끊고 이렇게 그 뒤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 톡방에 초대 안 돼 있어요? 그런가 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유럽이 하나가 되었듯이 위기 앞에서 동맹은 더 굳건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경제는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통상이 바로 일자리, 대수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럽은 중국과 교역을 지속할 수밖에 없고요. 중국 의존도 광물이나 그런 쪽, 청정에너지 그쪽에서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동시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하고 유럽이 여전히 이렇게 견고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 사실은 중국의 그 갈라치기 전법이 잘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굳건한 동맹을 아무리 균열 내서 갈라치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성공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유럽하고 중국이 적대적이 안 된다면 중국에서는 손해가 아니고요. 이 삼각구도에서 만약에 네. 내년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미국에. 오, 그럼 이게 상당히 급변하겠죠? 그 변수도 있네요. 예, 큰 변수죠. 오. 자, 제가 예를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 6월에 네. 기후변화 협약, 그러니까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했습니다. 맞아. on terms that are fair to the United States, its businesses, its workers, its people, its taxpayers. So we're getting out. 앞으로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내년에 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네. 그러면 유럽은 원치 않지만 트럼프가 기후 위기를 부정하고 네. 신경을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협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아래 굵기가 더 굵어질 수. 그렇죠. 좀 더 굵어질 수 있습니다. 아하. 근데 만약에 그 갈라치기가 진짜 성공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시나리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 당연하죠.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미국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게 중국이 시진핑 주석 3기가 끝나기 전인 2027년 안에 중국은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로 보니까 그걸 해결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계속 미국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만 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당연히 유럽은 미국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중국은 미국과 유럽 사이를 계속해서 미세하나마 균열을 내고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손해가 없다. 그런 전략은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진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네요. 복잡한 국제 정세입니다, 진짜. 야. 그러면 그 중국의 이런 갈라치기 전략이 한반도에도 이게 적용이 될까요? 진짜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갈라치기 전략을 왜 유럽에만 사용하겠습니까? 그러게. 지금 동북아시아도 미국의 중국 견제에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이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국에서 볼 때 약한 고리가 어딜까? 그거를 당연히 노리고 갈라치기 전략을 사용하겠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약한 고리로 본다. 그러면 갈라치기 전략을 분명히 써서 우리 흔들게 나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딜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중국에 뭐 와서 하시오 또는 뭐를 사겠다 뭐 이런 거 해줄 수 있겠네요. 예. 중국이 지금 당장은 동북아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동향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일 군사협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균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갈라치기 전략 그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럽을 봐도 그렇고 중요한 건 우리의 국익과 실리를 정말 잘 챙겨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앞서 세계 질서를 이제 삼각구도, 삼각형에서 살펴봤는데요. 네. 저는 국제 정치학자로서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삼각형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 그렇게 이걸 선으로 보지 말고 네. 곡선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 맥락에 맞게 삼각구도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전략으로 가자. 한번 인용하고 싶은 사람이 네. 그 19세기 중반에 영국 총리 파머스턴 경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적도 없다. 국익이 영원하다. 이를 따르는 게 우리의 의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외교적 신뢰, 그리고 경제적 이익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혼란한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원칙을 갖고 실리 외교를 계속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뭐 가치, 이익 다 중요하지만 영원한 것은 오로지 국익이다. 이 말씀을 좀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혼돈의 국제 질서가 펼치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 새로운 관점으로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안병옥 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